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면 접촉면 사이드 슬립 앵글 파트 2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퀴즈, 타이어 변형과 노면 접촉면 수직 하중의 영향, 횡하중과 사이드 슬립 앵글, 변형 보급 모멘트, 회전 역강성, 요약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풀어보시죠. 다음 중 어떤 것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단 여기서의 사이드 슬립은 2도보다 적습니다. 첫 번째, 선회력은 수직하중이 커지면 비례해서 커진다. 두 번째, 선회력은 수직하중이 커지면 역비례해서 작아진다. 세 번째, 선회력과 수직하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전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우회전 차량의 좌측 앞쪽 타이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력과 선회력을 확실히 둘 필요가 있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살펴보면 휠 센터 측력이 바깥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횡력이 타이어 접촉면을 따라 휠 안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탑뷰에서 보면 차량이 우측으로 선회할 때 측력이 휠 센터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힘에 대응해서 똑같은 크기를 갖는 힘이 도면 접촉면에서 휠 안쪽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 힘을 횡력, 즉 레터럴 포스라고 부릅니다. 그림에 나타난 X축 방향은 휠 림이 향하는 방향이지만 실제로 타이어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전 비디오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타이어의 변형 때문에 V축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횡력의 작용선은 전단능력의 비대칭 분포에 따라 노면 접촉면에서 보면 휠 센터 뒤쪽에서 X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그림과 같이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측력과 횡력의 작용선 사이에 거리가 발생하게 되고 이 거리를 뉴매틱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뉴매틱 트레일은 X축이 지향하고 있는 휠 림의 방향을 타이어의 진행 방향인 V축으로 회전시키려는 모멘트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변형 보급 모멘트, 즉 셀프 얼라이닝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횡력은 V축과 평행인 불력과 V축의 수직인 불력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V축의 수직인 Fy 코사인 알파를 선회력, 즉 코너링 포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는 노면 접촉 면적이 사이드 슬립 앵글의 크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탑뷰상으로 보면 차량이 오른쪽으로 선회를 할 때 앞쪽 왼쪽 타이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타난 그림은 버텀 뷰로서 사이드 슬립 앵글이 2도, 4도, 6도일 때 타이어의 노면 접촉면에서 슬립이 있고 없는 구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색 테두리 내에 하얀 부분은 슬립이 없는 구간, 스티킹 구간이고 빗금으로 표시된 부분이 슬립이 발생하는 슬리핑 구간이 되겠습니다. 슬립이 없는 구간에서의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상대 속도는 발생하지 않지만 슬립이 있는 구간에서의 노면과 타이어의 상대 속도는 발생합니다. 사이드 슬립 앵글이 증가함에 따라 슬리핑 에어리아도 점점 커지고 이에 따라 타이어의 노면 접촉면의 중앙에서 뒤쪽으로 횡방향의 전달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앞쪽에서는 횡방향의 전달 능력이 사이드 슬립 앵글이 커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형 보급 모멘트를 일으키는 뉴매틱 트레일이 사이드 슬립 앵글의 증가에 따라 계속 짧아지다가 더 큰 폭으로 사이드 슬립 앵글이 커지면 뉴매틱 트레일이 앞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타이어의 변형 보급 모멘트의 방향이 반대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비디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타이어의 노면 접촉면을 포함하는 전체 타이어의 변형을 탑뷰로 설명하기 쉽게 크게 과장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상부 반절을 빨간 선으로 나타내었고 하부 반절을
녹색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측면을 따라 표시된 이 녹색 선은 노면 접촉면의 안쪽과 바깥쪽에 위치한 어느 임의 한 점이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냅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탑뷰상에서 보면 변형이 된 타이어의 노면 접촉면의 중앙 종축은 타이어 센터를 휠 센터를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이드 슬립 앵글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녹색 화살표를 따라 평행으로 이동을 시켜서 휠 센터하고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한 녹색 축까지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사이드 슬립 앵글 알파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슬립 앵글은 속도의 성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드 슬립 앵글은 V의 X축과 Y축의 속도 성분인 Vy와 Vx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의 좌측 하단의 식과 같이 사이드 슬립 앵글은 아크 탄젠트 Vy 나누기 Vx가 됩니다. 여기서는 타이어의 사이드 슬립 앵글과 관련된 두 개의 중요한 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의 강성인데 코너링 스티프니스라고 합니다. 이 값은 수직축의 횡력을 수평축의 사이드 슬립 앵글을 잡았을 때 원점 제로에서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변형 복원 모멘트 강성 셀프 얼라이닝 모멘트 스티프니스는 수직축의 변형 복원 모멘트 MZ를 잡고 수평축의 사이드 슬립 앵글 알파를 잡았을 때 원점 제로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선회력의 주요 요소는 첫 번째 사이드 슬립 앵글, 두 번째 타이어에 걸리는 수직 하중, 세 번째 타이어의 내압, 이상 세 가지입니다. 여기 그래프는 타이어의 수직 하중이 횡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수직축이 횡력이고 수평축은 사이드 슬립 앵글을 잡았을 때 수직 하중이 4에서 6에서 8kN으로 변할 때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수직 하중이 커지면 타이어는 더 강하게 노면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드 슬립 앵글에서 타이어의 수직 하중이 커지면 횡력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최대 횡력에 대한 사이드 슬립 앵글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빨간 파선은 주어진 각 수직 능력에 해당하는 최대 횡력 값을 연결한 궤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무차원으로 타이어의 수직 하중과 사이드 슬립 앵글의 관계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는 수직축은 타이어의 수직 하중에 대한 횡력의 비를 나타냅니다. 사이드 슬립 앵글에 대해 나타낸 수직력에 대한 횡력의 비가 보여주는 최대값은 수직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며 해당 사이드 슬립 앵글은 증가합니다. 여기서 빨간 파선은 주어진 각 수직 하중에서의 최대 하중비를 연결한 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타이어 내압과 사이드 슬립 앵글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지정 공기압보다 적은 구간에서 타이어 내압의 증가는 주어진 사이드 슬립 앵글에서의 횡력을 선형적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지정 공기압에 가까워지면서 횡력은 비선형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지정 공기압을 지나 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타이어의 노면 접촉면이 줄어드는 관계로 오히려 횡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사이드 슬립 앵글은 중요하므로 여기서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형 복원 모멘트는 항상 X축을 V축으로 돌리려는 경향을 갖습니다. 조향각이 델타일 때 휠림은 X축을 향하고 있으나 타이어는 V축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타이어는 조향각 델타가 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휠 사이드 슬립 앵글 베타에 의해서 V축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퀴즈에 대한 답은 선회력은 수직 하중이 커지면 비례해서 커진다 입니다. 금해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회력은 사이드 슬립 앵글이 적은 구간에서 사이드 슬립 앵글의 증가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사이드 슬립 앵글이 커지면 노면 접촉면의 슬립 구간이 늘어납니다. 사이드 슬립 앵글은 횡속도와 종속도의 성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선회력의 주 요소는 사이드 슬립 앵글, 타이어에 걸리는 수직 하중, 그리고 타이어 내압이 되겠습니다. 지정 공기압보다 적은 구간에서 타이어 내압의 증가는 주어진 사이드 슬립 앵글에서 선회력을 증가시킵니다. 이전에 출시된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앞으로 나올 비디오를 쉽게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타이어의 마찰을 일으키는 요소를 설명드렸고 종슬립의 크기에 따라 타이어 콘택트 패치의 슬립 구간과 난슬립 구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비디오에서는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이 사이드 슬립 앵글에 따라 타이어 콘택트 패치 내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서로 연관지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타이어 사이드 슬립 세 번째 비디오로서 레이디얼 타이어와 바이어스 타이어가 횡력을 발생시키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